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김로벨 TV입니다. 예, 오늘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에 대한 비평이나 비판이 아니고 이제 분석입니다. 앞으로 정치에 대한 분석을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이 바탕이 돼야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7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 뭐 반 이재명파다 이재명파다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처한 근본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게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 세력 기반이었던 PK 호남연대가 붕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시키기 전에는 민주당은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힘들고 특히 5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표가 이재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없어진 지지 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큰 문제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복원할 마땅한 방법도 없고 또 연대할 다른 지역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래만 생각이 나겠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K-빅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그 잠정치입니다. 빅스 지수는 버블 지수죠. 85.6입니다. 이거는 요전에 소개해드린 2022년 3월 대비해서 2.5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2022년 3월에는 88.1이라 그랬죠. 그게 85.6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는 주가 하락하고 대출 규제가 작용한 것 같은데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빨간불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왜 잠정치를 발표하게 되나 하면은 제가 4가지 지표를 쓰는데 그 지표의 확정치가 6월 말 확정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잠정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확정 통계가 나오면 그때 확정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하는 식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서부터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은 평민당 하면 김대중 당 그러다 보니까 호남당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그 선거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소위 3당 합당을 하죠. 이거는 TK 즉 경북 대구 그 다음에 PK 부산 경남 충청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당 합당의 후보였던 김영삼 씨가 당선이 되죠. 1997년도 4번째 대통령 출마를 앞두고 DJ가 이제 고민을 하죠. 이게 이대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선거연합, 지역연대를 해야겠다. 해서 사이가 틀어졌던 김종필, 즉 JP, DJ JP가 연대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DJP 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호남과 충청의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DJ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성공을 하죠. 근데 임기를 앞두고 정권을 재연장하기 위해서는 DJ가 이제 고민에 빠지죠. 이게 충청도 DJP 연대도 이제 끝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에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PK 호남 연대를 하자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집권 기간 5년 내내 뭐 동진을 한다 해서 동쪽으로 간다 해서 경남 부산에다가 굉장히 공을 쏟았죠. 그리고 생각해낸 후보가 노무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인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이 따라잡아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후에 선거 기간 동안에 행정 수도 이전을 발표함으로써 PK 호남 연대의 충청세가 가세해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7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정동영 후보, 호남 출신 정동영 후보를 내세웠다가 완패를 하죠. 그래 이건 안 되겠다. 지역 연대를 복원해야겠다. 그래서 2012년에 문재인을 내세워서 PK 호남 연대를 복원했는데 박근혜 후보한테 결국은 집니다. 근데 2017년 대선에서 PK 호남 연대의 후보인 문재인이 다자구도 속에서 42%의 득표로 결국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42% 득표를 했다는 거,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따지면 PK 호남 연대의 파괴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금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냐? 첫째, PK 호남 연대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이 연이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충청도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은 같이 움직였는데 금년에 있었던 선거를 보니까 서울이 굉장히 우경화가 돼버린 겁니다. 즉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지지 기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일단은 PK 호남 연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선거라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복원시키려면은 PK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PK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를 이제 PK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은 후보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제 김두관 의원을 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반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적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남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과 같은 득표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민주당의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익숙한 지도일 겁니다. 남한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2018년도 지방선거 결과이고 오른쪽이 2022년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17군데 중에 민주당이 14곳을 차지했죠. 요 무소속, 제주는 무소속한테 내주고 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거는 경북, 대구 2개였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차지한 거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경기, 이거를 이제 경기를 차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꾸로 서울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 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지고 그 다음에 금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민주당 지지 기반에서 이탈을 해버렸죠. 경기. 그리고 제주 지역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뭘 보면은 엄청난 약진을 했죠. 서울도 찾고 인천도 찾고 충청도도 다 찾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어떻게 부딪혀서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후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이라도 장악하는 당권 투쟁에나 매달리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기 당대표 7월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호남 세력이 분리 독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분당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4년 전에 이랬던 지지 기반이 4년 후에 이렇게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민주당 의원이라 그래도 고민이 굉장히 크겠죠. 한번 지지 기반이 붕괴되거나 지역 연대가 해체돼 버리면은 그것을 재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재구축하려면은 DJ와 같이 어떤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그것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또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하여튼 깜짝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내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용필이 아저씨 돌아와요 부산항에 좀 다시 열심히 불러주세요 라는 심정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